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미국의 상징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어디 봅시다. 아마 카우보이, 미키마우스, 그리고 미국의 성조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미국의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와 표상들 중 일부는 가짜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거 팝콘 좀 드시는 게 좋겠어요. 시작해보죠. 12. 와일드 웨스트는 그렇게 거칠지 않았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존 웨인이 만든 아메리칸 프론티어의 액션 가득한 이미지는 믿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영화는 조금 과장될 수 있죠. 그래요. 너무 과장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영화 제작자들은 19세기의 카우보이와 도둑들의 이야기를 부풀려 총격전과 강도 사건들을 전설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와일드 웨스트의 시대는 갈등보다는 협력에 더 가까웠습니다. 법과 법정이 없으면 폭력과 범죄가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신 사람들이 함께 뭉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동 중에 혼자 갈 수도 없었으며 이주민들은 정착할 때, 금채굴을 할 때, 또 다른 일을 할 때 서로 크게 의지했습니다. 또한 데이튼 대학의 역사학자 레리 슈바이카트는 1859년부터 1900년까지 와일드 웨스트 전체를 통틀어 아마 10건의 은행 강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자면 이 시기는 오히려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과 비교해보세요. FBI에 따르면 미국에서 3,900건 이상의 은행 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11. 포카혼타스의 구출도 과장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포카혼타스는 진짜 실존 인물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녀의 이름은 사실 장난스러운 아이라는 뜻의 어린 시절의 별명이었습니다. 존 스미스 선장이 그녀의 형제에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11살이었어요. 스미스는 그녀가 용감하게 나서서 생명을 바쳐 자신을 구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우호적이었을 것입니다. 미국 원주민 역사학자들은 그의 목숨은 위험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부족 지도자이자 포카혼타스의 아버지인 포아타는 스미스를 식사에 초대하여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스미스는 또한 실제로 일어난 일은 포아탄이 그를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입문식을 거행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은 종종 바뀌었습니다. 포카혼타스가 거기 있었고 추장과 친구가 되었죠. 하지만 그중 어디에도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평하게 말하자면 적어도 그 이야기 중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아직 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는 실생활에서 로맨스가 필요하니까요. 10. 진짜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이 아닙니다. 1776년 7월 4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왜 정확히 그런 걸까요? 식민지 연합 독립선언에 대한 승인 투표는 그 이틀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존 아담스가 아내 애비게일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되는데 거기서 그는 1776년 7월 2일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념일이 될 거야 라고 썼습니다. 7월 4일은 대륙의회에서 독립선언문 수정안을 승인한 날이고 인쇄소에 간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일이 아니라 4일로 날짜가 적힌 것입니다. 그러나 인쇄물은 항상 더 많은 힘을 보유하고 있죠.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9. 조지 워싱턴은 그 벚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조지 워싱턴에 관한 가장 유명한 전설들 중 하나는 어린 시절에 미래의 미국 건국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받은 손도끼를 시험해 보려고 아버지의 정원에 있는 벚나무를 베어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에 따져 물었을 때 조지 워싱턴은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베네딕트 아놀드가 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제 도끼로 이 나무를 잘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그의 아버지는 노여움을 풀고 어린 조지를 껴안으며 그의 정직함은 청구루의 벚나무만큼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답게 들리겠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지 워싱턴의 전기작가 메이슨 로크 윈즈가 1806년에 쓴 소설입니다. 그 이유요?
개인적인 면모를 강조해 그를 일종의 전설적 인물로 만들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었던가요? 전설은 남겨졌으니 성공했다고 해야겠네요. 8. 월트 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징적인 휘파람 부는 생쥐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가장 유명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미키를 그린 사람이 디즈니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물론 미키마우스는 월트의 머리에서 탄생했지만 실제로 그린 사람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인 어부 이웍입니다. 디즈니는 그의 초기작인 토끼 오스왈드를 다른 스튜디오로부터 소유권을 빼앗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가 어부에게 자신의 스튜디오가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해달라고 의뢰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꼬마는 모티머 마우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월트의 아내 릴리아는 미키라는 이름이 더 듣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7. 토마스 에디슨은 최초의 전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1093개의 엄청난 특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에디슨은 가장 독특한 발명가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 학자들은 여전히 그의 발명품의 수가 전적으로 그의 것인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이미 존재했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이것을 개선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니콜라 테슬라와 같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전기차를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한 일을 보세요. 전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00년부터 몇몇 과학자들이 이를 시도했는데 알렉산드로 볼타 그리고 험프리 데이비가 그들입니다. 영국의 과학자 워렌 드 라루는 에디슨보다 40년 먼저 1839년에 디자인 특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구 중 어느 것도 닳기 전까지 짧은 순간밖에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필라멘트 아이디어는 전구를 실용적으로 오래 지속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세상을 한 세기 이상 밝혔습니다. 6.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모두들 미국이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금융가인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그의 시대에서 여행 중에 정말로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을까요? 간단히 말해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하지만 이건 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여행한 최초의 유럽인은 아닙니다. 최초의 유럽인은 콜럼버스보다 거의 500년 전인 11세기에 북아메리카 땅에 발을 디딘 레이프 에릭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험의 시대를 시작한 것은 콜럼버스의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견해에 따라 그에게 약간의 공로가 돌아가거나 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카우보이들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 세상에나. 넓고 평평한 챙의 모자는 모든 카우보이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모자를 개척시대에 착용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카우보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농부들은 대부분 똑같이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더러운 일을 하는 문맹이었고 그런 모자들은 비쌌습니다. 진짜 비싸죠. 그런 사람들은 원한다고 해도 이런 모자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넓은 모자는 무겁고 앞을 가렸기 때문에 비실용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카우보이들은 가벼운 중산모를 선호했습니다. 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중산모를 쓰고 그 아래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건 아마도 이상해 보였겠죠. 4. 맨해튼은 구슬로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로부터 섬을 사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물물 교환에 어떤 물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서면 기록은 없습니다. 설에 따르면 구슬이 거래되었다고 하는데 그 전체 가치는 약 24달러입니다. 실제로 맨해튼은 60길더에 구매되었는데 그 가격은 현 시세로 미화 약 1000달러입니다. 여전히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더 믿을만 하네요. 특히 미국 원주민들은 땅, 물, 공기에 대한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 거래를 구매가 아닌 임대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견으로는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서명 계약이 필요한가 봐요. 3. 아인슈타인은 수학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수학을 정말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네, 우리 모두 수학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좀 더 기분을 나아지게 만드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나쁜 소식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935년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저 웃으면서 자신은 15살 이전에 미분학과 적분학을 익혔다고 말했어요. 와, 그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게 교육 과정에 있었던 건가요? 어쨌든 그 미신은 1930년대에 이상한 사실을 다루는 신문인 리플리의 믿거나 말거나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이 신문에서는 믿을 만한 어떤 정보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에 대한 어떤 주장도 팩트 체크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 알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만큼 똑똑할 수 없다는 거죠. 2. 찰스 린드버그가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27년 미국인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는 비행기를 타고 상징적으로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가 뉴욕을 떠나 파리에 도착하자 모든 언론이 열광했습니다. 그를 두 개의 유명 도시들 사이에 있는 대서양을 홀로 횡단한 첫 번째 사람으로 모두가 기념했죠. 하지만 8년 전인 1919년 두 명의 영국 조종사 존 엘콧과 아서 브라운도 같은 일을 했고 뉴펀들랜드에서 아일랜드까지 15시간 만에 비행하여 데일리 메일 상을 수상했습니다. 엘콧과 브라운은 비행을 마치자 영웅 대접을 받았고 조지 5세의 기사 자귀를 받았습니다. 1927년 기록을 깨고 파리에 도착한 린드버그는 그를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엘콧과 브라운이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 미국 애국가는 독창적인 미국 음악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애국적인 것이 사실 미국의 것이 아니라고요? 네, 성조기여 영원하라의 가사는 미국 시인 프란시스 스콧 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민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의 곡조는 그 자체가 이민을 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는 18세기의 영국의 곡인 술과 사랑의 노래에서 직접 따온 곡입니다. 영국이 다시 등장하네요. 이 노래는 부유한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먹고 노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런던의 한 신사클럽인 술과 사랑의 사회 노래였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서 있는 사람들도 없고 노래 마지막 소절 그 고음을 내기 위해 그리고 아주 길게 그 음을 연장해 부르려고 열중한 가수도 없고 스테디움을 가득 메운 관중의 환호와 탄성도 없었죠. 네, 정말 미국적이죠?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밝은면 구독자 여러분들, 이 중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아직 벚나무를 자르러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을 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